예, 벌써 좀 고장이 나 있어요. 시승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약간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글쎄, 대결이 될까? 장인택입니다. 캐딜락 XT6. 캐딜락의 이걸 중형이라 그래야 되나 대형이라 그래야 되나. 미국에서는 중형 SUV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 제네시스 GV80이랑 비슷하고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랑도 비슷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6인승도 나오고 7인승도 나오고 이렇게 된 SUV입니다. 크기가 5m가 넘어요. 상당히 큰 SUV입니다. 캐딜락 XT6 이 차가 제네시스 GV80 겨냥해서 나온 차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가 있잖아요. 쉐보레 트래버스. 요게 팰리세이드랑 이렇게 대결하는 거라면 그 위에 프리미엄하게 만든 거는 제네시스 GV80, 그 다음에 여기에 캐딜락 XT6 이렇게 또 이렇게 겨냥을 하는데, 겨냥을 하면서 가격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8,356만 원? 그 정도의 가격을 맞춰서 옵션 몇 개 빼고, 그래서 제네시스 GV80도 한 8천만 원대 정도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 비슷한 옵션 맞춰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한 옵션 뭐 좀 대부분 들어가 있고, 뭐 반자율 주행 가능한 것도 좀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서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엔진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파는 차기 때문에 엔진이 3.6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 거의 보기 좀 힘들어졌잖아요. 거의 다 터보 엔진이고 또 디젤 엔진이고 뭐 이런데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익숙했던 엔진이지만 지금은 아직도 자연흡기 엔진이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2.0L 터보도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고요. 중국 쪽에만 판다고 합니다. 효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조금 낯선 엔진, 지금으로서는 좀 낯설어진 엔진입니다.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이 사륜구동, 보통 때는 전륜구동으로 달리다가 뒤로 모드를 바꾸면 사륜구동으로 달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을 겨냥했지만 제네시스 GV80이랑 완전히 매칭되진 않아요. 제네시스 GV80은 팰리세이드를 기본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팰리세이드와 파워트레인도 뭐 공유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경쟁 모델로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색깔이고 다른 맛이고, 캐딜락만의 맛이 있고 제네시스 GV80은 GV80만의 그 맛이 있고, 제네시스 GV80의 맛은 굳이 따지자면 유럽의 프리미엄 SUV랑 비슷한 맛으로 내려고 만든 거지, 이 미국식 SUV랑은 조금 맛은 많이 다르고 방향도 많이 달라요. 하여튼 오늘 캐딜락 XT6 디자인부터 둘러보시면은 캐딜락의 전형적인 얼굴이죠. 캐딜락의 컨셉트카 에스칼라에서 시작된 그런 얼굴의 구성, 요걸 그대로 SUV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딱 여기다 박아 놓은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SUV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상당히 두꺼워서 뭔가 이렇게 좀 세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거를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까지가 그냥 한 덩어리 같고, 그 밑에는 뭔가 좀 한 덩어리가 밑에가 좀 턱받침 같은 게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밑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SUV지만 여기서 바닥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지금 한 뼘. 그리고 요 밑으로 여기 이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무. 고무로 되어 있는 것까지 여기를 막고 있어서, 여기 고무로 되어 있는 거 막고 있는 것까지 하면은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한 12cm? 13cm? 요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높이까지 합니다. 요게 있어야지 요 바퀴로 가는 공기를 좀 옆으로 좀 비켜서 비키게 해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그 공기 가이드 장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캐딜락의 전형적인 얼굴이에요. 캐딜락의 문장을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캐딜락의 라디에이터 그릴. SUV를 디자인할 때 SUV를 좀 더 듬직하게 디자인하고 좀 더 커 보이게 디자인하고 좀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로형 램프 배열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합니다. 팰리세이드도 그렇고요. 많은 SUV들이 이렇게 세로형 램프 배열로 하면은 차가 쫙 넓어 보이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뭔가 줄이가 있으면 차가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SUV의 그 특징, 나는 너보다 좀 더 크고 좀 높은 차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세로형 램프를 쓰죠. 그리고 캐딜락은 앞으로 나올 캐딜락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세로형으로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 겸하는 게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컨셉트카에서도 그렇게 보여줬던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이렇게 얇아야지 최신형 차처럼 보여요. 예전에 전구 타입에서 LED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 광원이 작아졌잖아요. LED로 되면서. 그 작아진 거를 얇은 케이스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얇으면은 요즘 차, 새로 만든 차,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경쟁적으로 점점 더 슬림해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슬림해지고요. 현대기아 차는 이거를 헤드램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얇고 라디에이터랑 어우러지게 넣어서 헤드램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술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SUV들 보면은 여기면 주간주행등 붙고, 여기에 헤드램프는 여기에 붙는데 있는 등 없는 등, 얇은 주간주행등만 딱 보여서 저거 최신형 차처럼 보이게 이렇게 다른 인상을 주는 스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헤드램프는 점점 얇아진다. 얇아져야지 신형차처럼 보인다. 요거를 반영을 하고 있죠. 앞모습은 다 좋은데 여기 파팅 라인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점점점으로 끝내주세요. 앞모습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캐딜락은 다 각지게 딱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든든해 보이게. 모든 물체가 각지게 딱딱 돼 있으면은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흐물흐물하고 유연하게 둥글둥글하게 감싸져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누르면 폭신폭신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캐딜락은 예전부터도 든든해 보이게 딱딱 각을 져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이번에도 뭐 계속 그렇게 각지게 만들었습니다. 각지게 만들면서도 이게 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본닛의 높이는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높아져야 되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깎아내고 요런데 본닛 라인을 넣어서 여기가 좀 더 슬림하게 보이게, 캐릭터 라인도 넣고 해서 여기가 좀 더 슬림해 보이고 길게 빠져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는 라인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그 캐딜락 XT6의 스포츠 모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겉에 테두리 감싼 것도 검은색으로만 감쌌고요. 뭐 럭셔리 무슨 트림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SUV라서 여기에 이제 뭐 크레딩이라고 하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감싼다든가, 요 휠아치를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감싼다든가, 요런 디테일을 쓰면은 차가 좀 더 SUV처럼 사륜구동차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캐딜락이 지향하는 거는 도시명 SUV거든요. 그냥 세단의 대체 모델로서 SUV, 세단보다 좀 더 든든하게 달리면서 도시를 달리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달릴 것처럼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요게 그 스포츠 모델이 들어와서 아마 좀 더 깔끔하게 달리는 느낌을 좀 더 내세우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디 컬러로 칠했고요. 이게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사진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추측은 됩니다. 사진 찾으면 제가 넣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앞에서 했었던 요 수직형 램프 디테일로 써서 앞과 똑같이 이렇게 쫙 와이드해 보이는, 와이드해 보이면서 차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딱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범퍼 하단 부분에 이런 받침대처럼 든든하게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줬고, 여기는 트레일러나 뭐 이런 거 견인하는 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거, 뭐 그 위치인데 이 옵션에는 선택이 안 돼 있네요. 여기 머플러가 진짜 머플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워셔액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네요. 워셔액이, 카메라를 닦는 워셔액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고 여기도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서 여기 워셔액이 또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안에 룸밀러 카메라예요.
요거는 칭찬해줘야 될 그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와이퍼가 요 안에 숨겨져 있죠. 소렌토처럼 요 안에 숨겨져 있으면서 요렇게 딱 끼는 그런 와이퍼고, 요런 것도 좀 프리미엄이라면 좀 길게 붙였으면 그 캐딜락의 요런 램프와 어우러져서 좀 차가 딱딱 차의 틀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힐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길게 썼으면 프리미엄한 느낌 좀 더 났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아꼈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400은 뉴턴미터, 이 차의 토크를 뉴턴미터로 환산한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레터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센 엔진이 들어가면 여기 숫자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터보 엔진은 배기량이 낮으면서 세고 자연흡기 엔진은 배기량 높으면서 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배기량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 토크를 붙이는 게 실질적인 엔진의 파워나 엔진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발상에서 여기를 아마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요 볼트. 요 볼트까지 좀 든든해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요 휠에 있어서는, 제네시스는 요거 좀 볼트가 그냥 무광 알루미늄도 아니고 무광 금속 그냥 했잖아요. 그 노간 쓰는 거, 그걸 소재 뭐라 그러지? 그런 걸로 그냥 해놨는데 여기 요 정도까지 해줘야 좀 여기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확실히 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니까 진정한 프리미엄 같은데 요거는 인정. 예, 근데 제가 요 트렁크에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모양이 뿅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둥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개가 똑같고 여기도 지금 뿅뿅뿅뿅 하다가 하나만 둥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요 볼트 중에 하나를 요걸로 바꿔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휠 도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요걸로 해서 잠가 놓으면은 휠 도둑들이 요 공구가 없으면 요걸 못 열거든요. 그런 그 도난 방지용 볼트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시기 전에 트렁크부터 보죠. 트렁크를 여기서 이게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6인승 모델입니다. 이게 뒤에 둘 시트 있는 6인승 모델이고, 요 뒷좌석 시트 뒤에도 요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서부터 줄자로 재볼까요? 팰리세이드만 제가 적어 왔는데,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넓어요. 요거는 41cm입니다. 41cm. 78cm.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형 SUV급의 유일한 차라서 제가 팰리세이드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밑에도 좀 믿음직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웬만한 것들 다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요것도 부드럽게 닫히게, 예. 이거 딱 부드럽게 닫히게 이런 것도 잘 해놨네요. 여기 힌지를 좀 뻑뻑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내구성이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점점 헐거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 잘 해놨습니다. 시트를 접는 거는 전동식입니다. 다시 올릴 때도 전동식으로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프리미엄 SUV 느낌 나죠. 이런 거는 그 미국의 여성분들이 이런 거 시트 이렇게 줄로 해도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많이 합니다. 요 앞에 시트도, 요 2열 시트도 요걸로 접을 수 있어요. 근데 2열 시트는 전동식은 아니고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접는 것만 됩니다. 예, 저 2열 시트를 저렇게 펼쳐 놓은 상태대로 보면은 팰리세이드는 122cm가 나오는데, 이게 122cm가 119cm. 2열 시트까지 접으면 팰리세이드는 190까지 나옵니다. 더 잘 나오네요. 109 정도 나옵니다. 7.5. 예, 127.5. 요 정도 나옵니다. 이 수납 공간은 괜찮다. 이렇게 다 일렬로 되어 있고, 넓이도 뭐 특이하게 좁거나 특이하게 넓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다. 시트 디자인이 요 앞에도 그렇지만, 시트 디자인이 요 캐딜락의 그 각진 느낌을 요 시트에다가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트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얇은 옷을 입고 타면은 조금 몸에 배깁니다. 이 무늬가 얇은 옷을 입었을 때, 뭐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얇은 옷 입으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 거슬리고, 그리고 2열 시트에 탔을 때 요 볼스터가 조금 더 있으면은 코너링 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요. 가죽 소재는 뭐 괜찮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인데, 여기까지는, 여기랑 여기는 부드러운 가죽인데 여기는 좀 딱딱한 가죽에 타공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요런 그 캐딜락의 이 디자인을 이렇게 굴곡을 주다 보니까 조금 굴곡이 세서 그런 느낌이 들고, 시트를 모서리까지 이렇게 살려놓잖아요. 보통 여기는 이렇게 이제 좀 둥글게 하면은 시트가 윗부분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까지 이렇게 어깨를 다 살려놓고 각을 딱딱 잡고 여기도 두툼하게 이렇게 하면은 시트가 커 보이지만, 시트가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트 우선으로 좀 푹신푹신해 보이게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시트가 좀 배겨요. 예, 좀 배기고 시트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등받이 각도 조절됩니다. 예, 요게 제일 세워놓고 앉은 거고요. 이거를 눕히면 요 정도까지. 뭐 많은 그 각도 조절은 안 되고 요 정도만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제일 앞으로 하면은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제일 뒤로 하면은 요 정도. 조금 더 왔다 갔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저 뒷좌석에 있는 시트를 접는 버튼이고요. 요 뒤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거를 어깨 부분에 있는 요걸 당겨서 요렇게 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앉아 보면은요. 들어가서 예. 앉아 보면은 예. 요 시트 지금 제일 뒤로 해 놓은 거예요. 제일 뒤로 해 놓고 각도도 제일 편하게 앉은, 뒷좌석에 아무 고려도 안 하고 앉은 분 뒤에 앉아도 뒤에 못 앉겠네요. 앞으로 조금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도 조금만 세워주시면 뒷좌석에도 뚱뚱한 아저씨가 앉을 수 있습니다. 편하진 않아요. 대신 머리 공간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고요. 여기도 USB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송풍구도 있고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별도 조명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 어린아이들 앉았을 때는 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도 그냥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거 보면서 이제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은 전동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레일식으로 되어 있고 요 정도로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걸이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팔걸이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그러면 컵홀더가 없잖아요. 컵홀더 어디 있지? 컵홀더 어디 있지? 그럼 여기서 딱 나와요. 컵홀더가 딱. 깊이가 좀 깊어요. 대신 이제 여기에 클립 같은 게 없죠. 여기 잡아주는 클립 같은 건 없는데 깊이가 좀 깊고, 그 잿더리예요. 잿더리 상당히 묵직합니다. 요게 그냥 무슨 주물로 만들었나 봐요.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수납 공간이 있고 USB가 C 타입, 그다음 USB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온도 조절은 이 뒤에 한 덩어리고 좌측 우측 따로 온도 조절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온도 설정, 그다음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열선이 송풍 방향 뭐 요 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여기 송풍구 없고 요 위에서만 나옵니다. 여기도 있고 요 뒷좌석에도 송풍구 있고 각 좌석마다 하나씩의 송풍구가 있는 겁니다. 파노라마 루프가 여기까지 유리로는 되어 있는데 열리는 거는 이 앞쪽만 일부만 열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이런 데서 프리미엄의 느낌이 납니다. 트래버스는 손으로 그냥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헤드라이너의 요 재질도 알칸타라. 예, 요것도 뭐 소재 좋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트나 이런 소재나 이 문짝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스포츠라는 요 트림명에 맞게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마감을 했어요. 요 시트 느낌도 그렇고 여기에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넣은 장식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알루미늄 커버는 요 음을 좀 더 잘 투과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커버를 했는데, 오디오가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라는 오디오로 세팅을 했네요. 일단 오디오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띠리링. 아까 그 뒷좌석 앉았을 때가 제가 운전하고 왔던 그 시트 포지션 그대로 앉은 거기 때문에 시트 공간 넓이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이렇게 대시보드 느낌 말씀드리면, 여기 알칸타라와 가죽,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섬유 비슷하게 보이는 요 마감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있어요. 통풍 시트가 하면 소리가 꽤 나는구나. 통풍 시트 소리가 좀 있는데 시원하긴 합니다. 시원한 정도는
소리만 크고 안 시원한 건 아닙니다. 소리도 큰데 좀 바람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됐고, 여기 내비게이션이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고, 제일 불편한 게 이 비상등 정도는 그냥 물리 버튼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자꾸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비상 상황에서 누르는 거고, 그 좀 정확하게 눌러줘야 될 버튼인데, 예, 요거 조금 유감입니다. 여기에 딱 놓으면 좋을 텐데, 여기 위치에 이상한 요 N 마크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요, 저도 한참 이게 뭔가 했었는데, 요게 그 NFC 기능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예, 휴대폰을 대면은 여기 NFC 기능으로 매칭이 돼서 뭔가 뭘 식별하고 뭐 이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예, NFC 센서끼리 이렇게 뭔가 교신하는 그 소리만 나는데, 아마 휴대폰을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뭐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사용 설명서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 터치식이라서 이게 좀, 예, 아직은 물리 버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 요거랑 이렇게 좀 디자인을 맞춰서 하려 보니까 크기가 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좀 더 공간은 여기까지 넓힐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디자인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놓고 운전을 하면은요, 급가속할 때 이게 좀 떨어집니다. 여기 휴대폰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휴대폰은 여기 충전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이는 깊은데, 유리병 같은 거를 잡는, 이 병이나 컵을 잡는 그 클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잠그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디오를 조절하는, 예, 요렇게 누르면은 이제 그 음향, 그 음질에 관련된 거. 여기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노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행안전장치 끄는 거, 켜는 거. 그 다음에 모드를 변경을 하는, 누르면은 오프로드 모드, 투어 모드. 투어 모드는 2륜 구동, 전륜 구동으로 가고요. AWD가 되면 4륜 구동. 그 다음에 4륜 구동에서 스포츠 모드를 또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륜 구동에서 오프로드 모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투어 모드를 놓고 달리면은 연비를 좀 더 전륜 구동차처럼 앞바퀴만 굴려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해줍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유 감독님이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기판을 보거나 뭐 이런 실내 구성 보면 전형적인 캐딜락 디자인이죠. 예, 전형적인 캐딜락 디자인. 앞에서 봤었던 딱딱 각지고 이렇게 약간 V자형의 레이아웃. 캐딜락 보면은 V자로 앞에 딱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들을 여기 그 실내에도 다 넣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수납 공간 여기도 또 재떨이가 또 있네, 하나가. 예, 요거 앞에 놓는 재떨이가 또 하나 있고, 요거는 요거 닦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 요 정도. USB 여기 또 있고. 띠리링 띠리링. 오디오 음질을 우리 체크하기 전에 보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스는 어디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냥 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냥 보스 단독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스피커도 만들고 이어폰도 만들고 자동차 회사랑 협업해서 카우디오도 세팅하고 뭐 이런 건데, 하만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브랜드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스는 보스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브랜드 하나만 갖고 있으면서도 보스 브랜드 하나만 내세워요. 보스 뒤에 서브 브랜드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원칙적으로는 안 붙이는 겁니다. 그냥 뭐든, 뭐 포르쉐에 들어가도 보스, 현대 소나타에 들어가도 보스, 그냥 똑같은 보스예요.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야, 그거 보스 뒤에다가 무슨 서브 네임 하나 해서 현대차에 들어간 보스랑은 좀 다르다는 것 좀 이름으로 좀 말해줘 라고 캐딜락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보스 뭐 파리넬린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캐딜락을 위해서만 그냥 서브 브랜드 하나 그냥 만들어서 그냥 붙여준 거고, 이번에도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뒤 옆에다 붙였는데, 보스 오디오 중에 퍼포먼스 시리즈라는 게 이제 뭐 정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빼주세요. 괜히 또 내가 장담했다가, 그 얼마 전에 제가 보스 오디오 그 취재할 때만 해도 그 보스는 원칙적으로 뒤에 서브 브랜드를 안 붙인다라고는 얘기했는데, 뭐 요 몇 달 사이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요거는 아시는 분이 댓글 좀 해주세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퍼포먼스 시리즈라는 이름 붙을만하게 소리가 좀 더 단단하고 소리 밀도감이 좀 더 좋습니다. 소나타나 이런 데 들어갔던 것보다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좀 그렇죠? 네, 힘이 좀 파워풀하고 퍼포먼스 시리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아요. 수진우님 노래는 좀 잔잔하면서 베이스가 아주 센 노래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베이스가 아주 센 노래 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힙합이라든지 뭐 랩이라든지 뭐 EDM, EDM이라 그래요? 웅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악 들을 때는 수액이 막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오디오에서 빌리진 들을 때보다 여기 화살처럼 팍팍 쏘네요. 차이가 많은데요? 네, 일단 저음이 상당히 박력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디오 좀 저음 음악, 이렇게 좀 비트 센 음악 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8,300만 원대의 그 프리미엄 대형 SUV라고 해서 이제 제네시스 GV80이랑 대결을 하게 다 하는데 뭐 바늘식 계기판이나 뭐 요런 내비게이션 화면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도 그렇고 글쎄 그 대결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나는 꼭 이겨야 돼 라는 결의 같은 게 보여요. 현대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차는 좀 차별화되게 만들었거든요, 현대랑. 근데 캐딜락은 그냥 여기 쉐보레 붙어도 그렇게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쉐보레인데 잘 만들었네? 뭐 요 정도지. 쉐보레 같지 않게 진짜 다른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쉐보레 붙어도 그렇게 어색할 것 같지. 이거 너무 욕하는 건가? 아직도 서먹서먹한 젊은 친구들이고 딱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남 비율을 잘 못 맞춰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할 말은 그래도 해야지. 여기 이쪽으로 자꾸 와서 찍어주세요. 이게 쉐보레스러운 게 딱 보면은 문짝 마감이나 이런 거는 잘했어요. 풀도 방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한번 감싸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잘했어. 근데 이거는 쉐보레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쉐보레도 이런 거는 잘해요.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잘 만들었어. 스피커도 좋아. 그랬는데 이제 요런 데로 가면은 이런 거 그냥 절곡을 해서 만든 거. 요거 주물로 해서 좀 든든하게 만들면은 문짝이 좀 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뭐 흡음재 같은 거 저기 지금 스티로폴 보이세요? 네. 스티로폴 그냥 이렇게 누르면 그냥 들어갑니다.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요런 거 보면은 그냥 쉐보레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아쉬운 거예요.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그 명예로움을 좀 더 지켜줄 만한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인데 요런 거 제네시스는 다 하거든요. 제네시스는 현대는 이렇게 하지만 제네시스는 다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문짝은 좋아요. 문짝은 잘 만들었어요. G69 캡이 따로 없는 그냥 딱 꽂아서 하면 되는 그런 캡으로 되어 있고 메이드 인 USA 미제입니다. 미제. 메이드 인 USA. 요 정도까지만 보고 갈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리링 출발. 어디래요? 이제 우리 맨날 도는데 투어 모드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뭐 서스펜션 조절하는 뭐 그런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30km로 이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세팅이긴 부드러운 세팅인데 뭔가 이렇게 좀 덜렁덜렁 거린다 그래야 되나? 네. 서스펜션의 그 여러 가지 구조들이 네.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조금 마운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잘 쓰면은 이런 것도 네. 다 잡는데 좀 덜렁덜렁 거린다는 그런 소리가 조금씩 좀 올라오는 것 같죠? 트래버스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캐딜락답게 좀 더 좀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행 느낌이 그냥 트래버스 느낌입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두둑 이런 소리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안 좋아할 텐데 미국은 사실 도로 포장이 그 도로 포장 새로 안 하고 있고 이제 긁어놓은 도로가 있어서 하체 세팅이 깔끔하게 안 된 데들은 거기 도로 들어갔을 때 뭐 꽉 소리 들어와요. 네. 바퀴가 막 드르륵 하면서 다 가는 거죠. 그 네. 소리가 다 드릉드릉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네. 진동이나 소음으로 전달된다는 소리인데 요거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줘야 프리미엄 브랜드다운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달리기 전에 요 엔진 스펙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XT6에는 3649cc, 그러니까 3.6L가 조금 넘는 V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요게 314마력의 토크가 37.5, 뉴턴미터로 하면 400뉴턴미터 이렇게 나오는 토크고 자동 9단 변속기, 그리고 연비는 8.3, 8,347만 원이에요. 트래버스는 요거보다 길이는 좀 더 길어요. 길이는 5.2m나 되니까 트래버스가 좀 더 길고 휠베이스도 조금 길고 그래서 트래버스가 약간 더 큰 차입니다. 그리고 폭이나 높이는 뭐 거의 뭐 3cm 정도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고요. 높이가 트래버스가 더 높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래버스랑 XT6랑 엔진이 똑같은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배기량 자체가 다릅니다. 트래버스는 3564cc 그리고 마력은 314마력으로 똑같은데 토크가 XT6는 37.5인데 요거는 트래버스는 36.8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엔진이에요. 엔진 세대가 좀 다른 엔진인 것 같습니다. 자동 9단 변속기 들어간 거는 이제 같고요. 그러니까 트래버스랑 완전히 똑같은 파워트레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나라에 있는 요 등급의 SUV들은 5m가 다 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5m가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주차 시설이라든가 요런 거 들어갈 때 5m가 넘어가면은 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m 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4,985로 만들고요. 미국에서만 파는 텔루라이드도 5m 1mm입니다. 5m를 살짝 넘은 5m 1mm.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도 4,945 이렇게 5m 안쪽으로 만드는데 요거는 5m로 5cm 넘어간 5,500mm, 5m 5cm의 길이를 갖고 있는 꽤 큰 SUV입니다. 요 정도만 보고 314마력에 37.4 그러면은 3.5L 터보가 들어간 제네시스 GV80은 380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는 314마력이면 조금 부족하죠. 가솔린 엔진이면은 자연흡기라서 이런 건데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전륜구동으로 쓰고 또 9단 변속기를 좀 잘 로직을 잘 해서 연비는 그나마 아주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연료통이 이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연료를 가득 넣어두면은 항속거리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아직도 쓰는 거는 회전 질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터보렉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뭐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타이어가 꽤 크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나 이럴 때는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가요. 자, 요게 이제 가장 높은 건데 요거를 60km로 넘어보면 약간 바퀴가 조금 떴다가 네. 바퀴가 조금 튕겼다가 가라앉네요. 그래서 동 하는 소리가 나고요. 네. 예. 그러네요. 요거 하체 세팅 조금 더 손 좀 봐야 할 듯 합니다. 부드럽고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승차감이 부드러운 수준이고요. 괜찮아요. 근데 덜렁거리는 느낌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거슬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행 모드의 특징이 그 변속기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훅 나갑니다. 훅. 네, 그래서 초기 발진 속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요 정도 만들어도 우리나라 차들보다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차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브랜드도 없고 그런데 급속히 우리나라 차들이 좋아져서 이거를 좋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은 국산 차들도 꽤 많이 있어서요. 이게 코너 돌 때, 네, 슬립 생기네요. 네, 코너 돌 때도 좀 휠슬립 같은 게 좀 생기고요. 조금만 좀 핸들을 과하게 돌리면은 주행안전장치가 훅 네. 개입을 하면서, 네, 주행안전장치가 그렇다고 뭐 귀찮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차체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전복사고 방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SUV는 주행안전장치가 좀 자주 개입하고 좀 과하게 개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소형 SUV나 이런 가벼운 SUV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박스 있어. 이게 안전벨트도 꽉 조이네. 박스를 피하는 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행안전장치가 조금 개입이 과하게 되기 때문에 속도는 확 줄면서 핸들을 먹습니다. 핸들이 먹먹하게 안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형적인 미국 차 느낌 그런 게 그냥 있네요. 남아 있습니다. 캐딜락이라는 차가 성공한 미국 사람들의 상징인데 조금 아쉽네요. 좀 같이 이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뭐 새롭고 멋있고 뭐 이런데 나머지 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전형적인 미국 차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팅은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7.45초 35.5m. 제동 거리는 괜찮네요. 제동 자세도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편인데 앞부분이 확 찍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잘 버텨주면서 제동 자세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제동 거리도 괜찮고요. 뭐 차선 따라가는 거는 어지간하게는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맞춰줍니다. 61. 제가 듣기에도 좀 이게 조용하거든요. 옆차에 그 옆에 있는 차들의 소음도 많이 안 들어오고, 이중 접합유리, 이중 접합유리도 사용을 했고, 그렇게 크루징 할 때는 또 소음이 괜찮네요. 바닥 소음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아까 좀 도로 포장이 조금 불량한 골목길 같은 데서는 조금 덜렁덜렁거리는 소리가 좀 올라왔는데, 이게 잘 닦여져 있는 아스팔트를 시속 90km로 크루징 할 때는 소음이 그나마 좀 괜찮네요. 이 투어 모드를 넣으면요, 이륜구동으로 해서 일단 연비를 좀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륜구동으로 이제 투어 모드에서 크루징을 할 때 그냥 정속 주행을 뭐 시속 90km라든지 뭐 시속 100km라든지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 9단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9단을 넣어주면서 마치 탄력 운전 모드 비슷하게 연료를 절감해 줍니다. 요 1륜구동 모드로 이렇게 줄이고 있을 때는 그 고단 기어 8단이나 9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연료를 좀 덜 쓰게 해줍니다. 쉐보레나 캐딜락 탔을 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게 룸밀러입니다. 룸밀러. 지금 요게 거울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거울로 비춰진 게 아니고 그 뒤에 아까 카메라 있었잖아요. 맨 유리창 위에 붙어 있었던 카메라, 그걸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걸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요걸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요거는 빨리 이제 붙여줘야 될 장치 같습니다. 요거 하나 칭찬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칭찬을 할 것 중에 요게 이제 가장 캐딜락이랑 뭐 쉐보레 차에서 요거, 예전에 트래버스도 제가 많이 요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이번에 캐딜락도 요거 상당히 괜찮고, 키 잘했어요. 키 크기도 그렇고 키가 견고해 보이고, 크기는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유은익 감독님께서 캐딜락 XT6는 이런 차다 한 말씀 해주시죠. 외형은 최신의 차 같은데 실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네요. 사실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냥 자동차 발전 속도를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들어간 차가 지금 시대에 그냥 평범한 차입니다. 이게 캐딜락도 요 정도면은 뭐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나라 차가 너무 빨리 새로운 기술들 받아들이고 발전 속도가 월등히 빠른 거예요. 2000 4, 5년 이때 캐딜락 시승했을 때는 감동이었어요. 와,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차 만드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 속도가 진짜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캐딜락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캐딜락이 차를 못 만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미국은 자동차 만드는 그 발전 속도나 이런 게 좀 보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미국에 수출할 때 모든 신기술들 다 넣어서 못 나갈 거예요, 아마.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캐딜락 XT6가 요 정도가 그냥 지금 미국 시장에 캐딜락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습이 요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너무 급속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뭐 잘 만든 차예요.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고맙습니다. 요거를 캐딜락 쪽이랑 다 연락을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캐딜락 쪽에 이 홍보 라인 이쪽이 전화를 하고 뭐 요렇게 막 친분이 있고 막 이런 사이가 아직 안 돼서 다 사실 확인을 못 하고 말씀드리는 점. 조만간 친분이 다 쌓이겠죠. 여기도 이 무슨 고리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도 그 고리가 하나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볼펜 꽂이? 볼펜은? 볼펜 꽂이로 하죠. 볼펜 꽂이. 근데 볼펜을 여기다 꼭 뭐 일수장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인가? EDM이라 그래요? EGR. EGR은 밸브인데. 요즘에 최고의 기침하시네요? 코로나 아니에요? 기침하시네. 4대가 걸렸어. 비율을 못 맞춘다. 성격이 직선적이다. 눈치 없다. 눈치 없다. 눈치 없이 그냥 할 말 그냥 눈치 없는 며느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막 혼내면 할머니는 뭐 이랬으면서 뭐 저한테 그런 말씀하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얄미운 며느리 같은 거. 그런 이 성격 고쳐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이런 분은 캐딜락에서 싫어하죠. 네, 서먹서먹하고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이런 언덕에서 갈 때는 이제 그 바퀴 슬립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나네. 예, 죄송합니다. 예, 바퀴 슬립은 다 취소해 주세요.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요. 가정에 나려고. 만우절이라서 다들 농담하러 가시나?